얘 근데 겁나 잘 그려. 얘는 진짜 없잖아. 야 근데 그거 손에 묻으니까 조심. 야 겁나 잘 그려. 손에 묻으면 진짜 밖에 나 겁나 열심히 닦았어. 한 5분 닦은 것 같은데 비누로 엄청 빠르게. 근데 비누가 안 나와가지고 물로 닦았어. 자, 지난 시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들을 얘기해봤죠.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들과 작용 반응되는 경우니 성립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쓰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102쪽이야. 102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실질적인 활용이야. 네. 연립방정식을 많이 풀 거야. 문자로 된 연립방정식이라 좀 집중력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왔지? 이게 칠판 승한테 지우개 했니? 나쁜 놈들아? 아니야? 승마가 우리가 좀 시켰는데 진짜. 시켜도 말 안 듣는 쌤한테 일러. 확답 해줄게. 아 무섭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충돌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자,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경우에 첫 번째 어떤 경우를 얘기했지? 지금 많은데 반사적인 성립하는 무슨 산성도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운동량 보존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한번 기본 자 예를 하고 보자. 이쪽에 지금 자 엄청나게 긴 스케이트보드가 있었지. 그 위에 제가 있었어요. 그게 다현이가 있었어요. 재혁이 아니니? 그게 다행이었어요. 재혁이는 앞에 있었어. 앞에 있어. 재혁이 앞에 재혁이가 맛있는 걸 먹고 있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자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 0. 처음에 운동량을 P 처음이라고 하자. 아니면 변화를 이게 0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 맛있는 게 있었어. 재혁이가 다현이는 틀림없이 어떻게 할까? 달려가. 재혁이가 맛있어요. 달려가서 먹으려고 하겠죠. 뭔 소리야 그거? 너가 앞에 있잖아. 근데 그게 맛있는 거야. 재혁이 맛있지? 먹었어. 자, 달려갑니다. 상해서. 자, V라는 속력으로 달려가는데, 진짜 엄청나다. 자, 이 속력은 어디에서 나타난 속력이야? 지면에서 보는 속력이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 일단 뭐가 생겼니? mg라는 운동량이 생겼단 말이야. 네. 근데 합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라지 m인 이 스케이트보드는 어떻게? 거꾸로 뒤로 가야 돼. 이동한다는 거야. U로 이동하고 있어. 유요? 그러면 U. 자, 그러면 얘는 V 마이너스 MU는 라지 M U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그 합이 뭐가 돼? 0. 따라서 MV 마이너스 라지 M U는 얼마? 0이므로 U는 얼마? U는 n분의 m n분의 스몰 m V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이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문제를 풀어보자. 저였으면 뒤로 뛰었어요. 자, 여기에 앞차리 있는 면에 큰 화차가 있대. 화차가 뭐예요? 화차는 화물 기차칸.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같이 생긴 화물 기차예요. 오 신기해. 기차에 화물칸이 옛날에 있었어. 아 정말. 퍼블칸이 더 싸죠. 저 기차 본 적이 없어. 옛날에는 진짜? 촌놈 뭔 소리야? 진짜 뭐라고? 지하철은 보는데 기차는 모르는 거. 그러더라. 기차 있잖아. 애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앞에 이렇게 생긴 기차 바퀴 본 적 있니? 네. 기차 바퀴 본 적 있어? 이렇게 아, 작고 그렇지. 여러 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뭘로 만들어져 있지 기차 바퀴? 철. 갈륨, 알루미늄. 갈륨이면 그거 아는데? 야 갈륨이면 왜? 마찰할 때 묻지. 다행히는 헛소리를 까면 갈아버린다. 아 근데 뭔지 알아요 저. 철. 자,
그래서 쇠번째였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얘는 전체 질량이 나지 m이고 총 길이가 l이 돼. 네. 여기에 길이를 무시할 수 있는 대포가 있었어. 네? 대포. 아. 대포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서 뻥. 질량이 m인 포탄을 적 있어. 지면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빵 쐈어. 그러면 뒤로 반사격이 일어나죠. 이 화물기차가 뒤로 이동하겠지, 그지? 네. 화물기차가 뒤로 이동하는 동안에 포탄도 이동하게 될 거야, 그치? 네. 그래서 건너편 벽에 와서 땅 부딪혀서 그 자리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그 자리 떨어지게 돼.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질문 세 가지를 드려봅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길이. 첫 번째, 포탄 발사 후 2초. 화차의 속력은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 포탄이 건너편에 도달하는데 건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풀어요? 네, 건너편이요. 아. 어렵다. 시간은 얼마나? 어렵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 너무 세 개나 있죠. 자, 그동안 포탄이 이동하는 동안이지. 그동안 움직인 거리. 화차가 이동하는 동안. 어찌 될까요? 세개다 맞춰서 선생님이 1,000원 줄까? 아, 참 많으시다. 선생님 1,000원. 기프티콘 어저께 용기 세 마리. 네. 용기 세 마리 술 먹고 헐. 더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헐. 9만 원 주고 가서 먹어 왔어. 멋있다. 루이스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루이스한테 물어봐야겠다. 둘이서 술 마셨어요. 네. 참치게 비싸. 너무 비싸. 루이스는 되게 좋으시죠? 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폭탄을 쏘면요. 폭탄은 가만히 있고 이 포차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동시에 움직이냐? 같이 움직이는 포탄은 거지. 이쪽으로 포탄은 가고 이쪽으로 화차는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기차가 움직이는 그것도 기호로 좀 정해주세요. 싫어. 어. 그게 문제야. 응? 그걸 기차 움직이는 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냥 너가 하면 되지. 그냥 A란 하죠, 이 지금. 이거 마신 사람 있어요? 엄청 칭찬해줬다. 장래 대한민국의 물리학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거야. 왜 이렇게 뭔가 부담을 주시는 수식이 너무 고창 안 돼. 선생님 전에 얘기 안 했니? 선생님이 옛날 가르쳤던 제자가 이종과고 졸업하고 서울대 잠깐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UC 버클리라는 대학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 너무 곧 물리학 그 노벨상 아들 절대 운전. 선배가 아니지. 너희 같았어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니까 성공한 거지. 물리학계에서 계모를 가르쳐줄 걸 지금 너무 유명했어. 이름이 뭔데요? 형목이야 손형. 몰라요. 검색하면 물리학계에서 검색하면 다 뜨지. 손형. 형목. 조만간 물리학 우리는 그때 알았는데 노벨 물리학상 받으면 유퀴즈에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보는데. 그쵸? 아니다. 에이 허준이 교수냐? 와 진짜. 이게 반대로 잘 어려운데? 기트에 좀
누구 거리를 몰아서 그냥 되지? 1번은 맞았겠지 그래도? 조금 대충은 오히려 써봤고 검색도 열심히 해. 1번 맞았어요? 1번 다 맞춘 거 아니야? 원래? 오케이 나 1번 맞았어. 그럼 됐어. 2번 다 써놨는데? 손 다쳤어? 왜 지우가 때렸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필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멋있다. 와, 과학 시간에 확실히 알 수 있을 거 자, 갖고 있나요? 아니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어. 저 못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어. 약간 생각이 안 돼요. 왜 안 돼? 빵 발사하면 뒤로 물러가고 얘 날아가잖아. 땅 중간에 부딪히고 하니. 땅 쓰면 토탄도 길이를 무시하는 거죠? 포탄은 크게 무시하지. 토탄은 무게가 몇이에요? M이에요? 스몰해. 지향이라고 해야지. 아 지금. 근데요 토탄을 쓰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아니 중력은 무시할게. 아 중력도 무시해요? 원래 포물스 운동 해야 되겠지만 중력은 무시할게. 원래 포탄도 발사되면 처음에는 수직 직선 나가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걸 포물스 운동이라고 하지. 그건 이거 아니에요? 근데 대포가 일직선이면 그거 아는데 대포가 일직선 운동은요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속도 운동인데 위에서 보면은 그냥 일정이에요. 아니 위에서 보면 가속도 운동이고 옆에서 보면은 등속도 운동이고. 그건 어쨌든 제 뜻을 이해했어. 뒤질려고. 대현 뒤질랜드? 네? 뒤질랜드? 얘가 그랬어요. 미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있고 자본에는 뒤질랜드가 있지. 우리나라에 그거 롯데월드 저기 아래에 있던 거 알아요? 롯데월드 한 개 더 있던데. 어? 거기 거기 돌려. 타워에 그동안 붙는 게 끝이 아니야. 그거 말고 구석에 한 개 더 있는 물수산인가 어디? 몇 년 전에 생겼다니까. 이걸 과학 어떻게 돼? 대리전에 가서 부스 근데 체험을 그동안 하다가 화차가 이동한 거리 뭐? 어? 뭐예요? 그동안 화차가 이동한 거리. 포탄이 포탄이 날아가는 좋아. 동안 화차가 있잖아. 걸린 시간 위에 2번 동안 화차가 더. 근데 과학대리전을 봤는데요. 되게 신기하게 많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 정전기 발생하는 기계를 만들어서요. 걷다가 대전되게 하는 그런 코일로 감싼 거를 딱 붙이면은 그 안에 있던 스티로폼 공을 오징어 엄물을 묻혀놔서 그 먹물을 붙이는 스티로폼 공이 막 움직이고, 아니면 그거를 그냥 딴 전선을 연결해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따로 연결해서 큰 판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놔서 그 먹물 붙인 공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빼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마이너스니까 튕겨내는데 뒤에 플러스면 플러스로 대전돼서 플러스랑 튕겨내고 그럼 그게 계속 반복돼서 빼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가고 싶긴 한데 넌안 가봤어? 못 갔어요. 인천대공원 어제 했는데. 너왜안 갔어? 그러니까 선생님 왔어요? 나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 가려고 했는데 나 그거 부스 운영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건 나중에 과학 동아리 참가해갖고 하는 너 거야. 과학 동아리잖아. 1학년 나한테 2학년 때 선배들이 하지. 네, 제 아는 선배. 근데 현승 근데 현승 동아리로 그 과학대대전 부수 활동한 게 생기부에 올라가거든. 그니까요. 그래갖고 좋은 평을 얻을 수 있어. 제 친구가요, 제가 같이 그거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거기 위에서 발표했대요. 우수작업 못해서.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저는 그거 신청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어디서 신청했었는데? 몰라. 과수다. 학교에서. 과수다 뭔지 알아요? 어? 과수다? 과수자? 과수자? 뭔지 알아? 과수다? 과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 너도 신청해서. 과수다잖아. 과수다? 수다가 수다가 너무 많다. 선생님 그 어떤 부스 진짜 맞춰봐요. 이렇게 직선보다 사이클로스 이렇게 맞춰요. 하는 거. 사이클로이드. 아 사이클로이드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체험하게 해줬는데 그냥 직선이 더 빠졌어요. 맞았다니? 아니 때렸어 너?
아니 좀 맞긴 할 것 같아. 만들었는데 그거 체험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설명할 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더 빠르다 했는데 해보니까 그 그 이유도 설명해 줬잖아. 네가 뒷선을 좀 밀어 마찰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줬잖아. 근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느 곳에 내가- 놔둬도 똑같이 얘가 맞아. 어떤 위치에 놔도 그것도 바닥에 해줬잖아. 도달하는 시간이 단일- 똑같아. 단중 그래서 뭐였지? 그게 사이클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그거 그게- 뭐라 부르죠? 무대 무슨 비정상이야. 단 등시성이라고. 증시 왜? 등시성. 저걸로 따라 보고서 써야지. 증시선 복수가 저거라. 등시상. 그래서 수학적으로 선생님 다 증명한 걸 보고서 형태로 갖고 있는데. 주세요. 니들 집은 누군가 받았겠구나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겠지. 모프로 막 적분을 써야 되는데 이걸 아니 이 곡선 자체가 미적분이 뉴턴이 라이튼이 할수 있지만 없는 그 수학을 갖고 정리하는 거. 등시성. 뭐지? 이거 뉴턴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니야?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였죠? 0이었죠. 네. 나중에 운동량은 mv로 날아갔지? 그럼 라지 m은 얼마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자, u라는 값은 얼마가 돼? 라지 m분의 스몰 m v라고 합니다. 결론. 두 번째, 포탄이 건너편에 가다는 시간을 보자. 자, 얘는 지금 u라는 폭력으로 가지. 그럼 얘가 만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ut야, 그지? 아나 경제 얘는 얼마가 돼? vt지. 그냥 그래. 그래요. 그럼 그 합이 얼마가 돼? L. L이 돼버리겠지. u 대신에 위에 값 다시 써볼까? vt 더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 vt라는 값이 L이야. 그럼 얘는 통분시키면 라지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vt가 L이 되겠지. 따라서 시간 t는 얼마가 됩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곱하기 v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겠지. 대박 맞았어요. 맞았다. 어떻게 맞았어? 진짜예요? 아니,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지금. 진짜예요. 자, 진짜야? 세 번째. 어떻게 맞았냐? 세 번째. 똑똑할 수도 있고 뭐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사기 항상 그렇잖아, 그치? 사기성이 너무하잖아. 아니 나 기차가 네, 움직이고 그거 있는 외워서 기차에서 대풍선 줄 알았어요. LG의 스몰 M. 움직이고 있는 기차에서 대풍선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아. 20도 잘 써야 돼. 자, 세 번째 얘는 자 그동안 이동한 거리야. x는 ut라고 써주면 되겠지. u는 라지 m분의 스몰 m 곱하기 v 곱하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곱하기 v분의 l이지. v m 지워졌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라지 m 곱하기 스몰 m분의 스몰 m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선생님 라지 M 약분을 안 하고 둘 다 썼는데 괜찮아. 그래서 틀린 거야. 아니 위도 쓰고 아래도 썼어요. 아니 약분을 해줘야지. 이거 M을 약분 안 했어. 아까 지나가다 보고 지가 고쳤던 거야. 그럼 약분에 딴애 같으면 해줄 텐데 다연이라서 안 해줬어. 아니 했어야죠. 그럼 저 다 맞는 건데. 그래, 처음 못 받는다. 아 약분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약분의 중요성. 말해줬어야죠 그러면. 어이씨 말하면 선생님 돈 나가는데? 네? 그럼 또 얼마나 우쭐댈까? 한 달은 갈 텐데. 그래도 잘했어. 나이키. 몰라요? 아 아싸. 땡뜨는 맞지. 와 빙뜬 내는 선생님. 학습 장려금. 인센티브. 잡았어요? 그거 흔들어요. 이 가방에 들어갔어. 진짜요? 우리 교환해 줬어. 못 봤는데. 보이면 안 보이나 봐. 네 가방에 들어갔다니까? 진짜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그게 진짜? 안 보여? 다 보이는데? 네 가방에 있다니까. 선생님 저도 안 보여요. 아 여기 있다. 왜? 먹으려고. 아이씨.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자.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를 껴줄까? 자, 그러면 자, 예목을 한번 살펴보자. 문제거리는 없어. 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 자,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충돌하는 경우는 몇 가지 충돌이 있었지 우리? 세 가지가 있었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양심이 있으니까 바로 왜 이래? 이게다가 튄다. 이랬을 텐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접힌 게 세 개예요 이랬을 텐데 평균 다행이라는. 자, 그러면 자 탄성 충돌이라는 충돌이 있고 또 어떤 충돌이 있지?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거든. 그 중에 우리 탄성 완전 비탄성 또 그리고 비탄성 수소태라고 보도록 할게. 제일 쉬운 건 완전 비탄성이 가장 쉬워. 자,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자. 자, 탄성 충돌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보자. 탄소 충돌. 탄성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 이쪽에 엄청 큰 스케이트보드가 있어. 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었고 속력이 얼마나 오고 있어? V1이라는 속력이 오고 있어. 이쪽에 앞서 가는 물체가 있었는데 얘는 질량이 M2인데 속도가 얼마? V2인데 충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커야 돼요. 그렇지요. V1이 V2. 아주 우습지만 서울대 입학 문제에서 이걸 이용해 푸는 문제가 있었어. 언제까지 충돌할 거냐인데 막 충돌을 반복해갖고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얘 속력 얘보다 빠르면 충돌이 다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 그래서 얘 속력 얘보다 얘는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가고 있거든. 그럼 빠르면은 얘가 빠르면 어디선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번 충돌하는지 수세는 거. 저 튕겨서 달리면 뒤로 왔다가 다시 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때 얘들은 충돌하지. 이때 반발 개수가 1이야. 진짜 저렇게 표시해요? 아니면 문자가 있군요. 그냥 내가 그린 거야. 얘는 탄소 충돌이라고 얘기했지. 탄소 충돌이라고 했어. 자, 충돌 후에 살펴보니까 M1이라는 물체가 뒤로 가요. 아니요, 그냥 이쪽으로 간다라고 할게. 구형 프라임이 됐어. 처음 속력보다 어떻게 됐어? 느려졌고 M2는 처음 속력보다 어떻게 돼? 빨라졌어요. 자,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상황에서 충돌이 또 일어나지 않거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V2 프라임 마이너스 구형 프라임이 영보다 크다. 얘가 더 크대. M1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식을 세울 수 있어.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어야 되겠지. 네. M1 V1 더하기 M2 M2 M1 V1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언제나 일정하다. 오케이? 운동량이 항상 언제나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반발 개수가 2라고 했지. 2는 충돌 전에 1, 2, 1,2였었지. 근데 1, 2, 1으로 써줘야 되지. 마이너스부터 썼으니까 V1 빼기 V2분의 충돌 전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분의 충돌 후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쓰는데 이 값이 얼마래? 1이래. 그럼 공정식이 2개야. 미지수 충돌 후 속도만 모르거든? 2개야. 열립방 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반발 개수가 1이니까 얘는 V1 빼기 V2는 이항시켜 준 거야, 분모를. 자, 얘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M1이 어떻게? 누구를 구하냐에 따라 달라. 네. 먼저 얘부터 소개해 볼까? 소개법 M2 곱하는 게 더
자, 그러면 M2로 곱해야 되겠지. 네. 여기 위에다 쓴 이유가 있겠네, 그지? 네. 얘는 연립방정식을 첫 번째를 구하면 그걸 대입해서 두 번째를 구하지. 보통은 얘는 문자로 할 때 너무 지저분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차라리 연립을 새로 하는 게 나아. 누구를 소거시키는 소거법에 의해서 새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러기 위해서 두 번 할 거라 위에다 붙였었어. M2가 됐어.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죠. 빼줘야 돼. 뭐해야지 않나? 그래야 자, 빼. 놀아나니까 놀았게 쓸게. 빼. 네. 빼면은 얘는 뭐가 돼? M1 M1 V1 플러스 빼기 M2 M2 곱하기 V1이지. 아. 얘는 더하기 2M2 V2지. 네. 얘는 지워지고 얘 남으니까 얘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그게 왜죠? 어? 다 알잖아. 빼기니까. 여기 빼기잖아, 빼기. 이렇게. 네. 빼기는 여기 있는 거 세개만큼을 없애자는 얘기야. 알았어? 승우 알겠어? 그래서 없어졌어. 똑같아서 크게. 우와. 와. 자, 그러면 V1 프라임은 뭐가 되버릴까? 얘는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2 V2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숫자로 나중에 바꿔서 내. 답이 좋아요. 그런데 과거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문자로 풀게끔 해줘. 그래서 문자로 푸는 연습도 많이 해두는 게 좋아. 아시겠어요? 네. 니네도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다. 좋네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2단계 문제이 끝나거든. 네. 원래 공식적으로 내일 끝났어. 상당히 안 돼 이거. 자, 한편. 자, 이번에는 여기에 M1을 해보자. M1을 곱하고 더해줄까? 네. 자, 그러면 얘는 2배의 M1 V1. 자, 더하기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따라서 자, 이항시켜주면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V2가 되었다라고 해. 이렇게 굳이 이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식을 빠르게 생각해서 빠르게 연습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아니, 그냥 숫자로 써. 문자로 쓰 나타내준 다음에 바로 해를 구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외우지 마, 이거는. 옛날에는 외우기 했었어, 실제로. 쌤이요? 5대5 때렸어. 왜? 아직도 등가속도 직선도 안 해오는 놈들. 설마. 설마가 사람 잡지? 설마 여는 사람이 있겠어. 숨어. 모르지도. 그 V는 아니, V 알아. 플러스 AT 기억나? V는 V0 플러스 기억 안 난대요. 그건 마음이 안 나. 너네 맨날 해도 까먹잖아.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 0T. 수많은 한 달 넘게 쉬었잖아. 그냥 V. 그러니까 까먹어도 다 당연한 거.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 0 V 제곱 T. 그러면 나는 한국어를 사는. 아주 특별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주 특별한 경우 이런 거.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소 충돌했대. M1과 M2가 같아요. 같은데 M이라고 쓸게. 네. 자, 그리고 원가의 개수가 0인 1인 충돌이야. 탄소 충돌하는 거. 0인 1인. 선생님 근데요 이게 눈풋이에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 봐야지. 다현이가 한마디도 안 하면 1,000원 주기. 오. 1,000원이면 그냥 다 읽어야 될것 같아.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다현이는 못 참아. 근데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까만색으로 막 있던데 구글이나 네. 이거 거기 까만색이 있어. 아 그 세월호인데 까만색이 세월호 까만색 이게 리본. 세월호가 까매? 아니 그 세월호 세월호 추모하는 리본 그 있잖아. 노란색 리본이- 리본 있잖아요. 까만색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 까만색으로 하트 있잖아. 이번에 이태원에서 애들이 아. 죽어가지고 그거 조이 표시한 거 같아. 그럼 이제 노란색 것처럼 까만색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지 않니? 그냥 놀러 갔다가 불이 죽었으니. 국가 근데 그게- 애호 기간 거기가 얼마나 선생님 가본 데거든? 진짜요? 근데 얼마나 좁냐면 실제 뭐 4m라고 하는데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보다 조금 더 한 요 교실에 반 정도 더 있는 공간에 150명이 있었대. 아. 그렇게 끼어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 테트리스 한 것도 아니고. 그 골목이 40m라고 했는데 글쎄 말은 40m인데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보여. 거기서 곱게거든. 근데 어떤 애가 사고 나기 직전에 빠져나온 애가 있더라고. 통과한 애가. 그 구간 빠져나가는 1시간 넘게 걸렸대. 사람들이 미어져 가. 그쪽 그 먹자골목 쪽하고 도로 쪽에서 사람이 꽉 차 있던 상태라 빠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쳐 뒤진 줄 알았대. 거기 빠져나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대. 그래서 어떤 남자는 벽 타고 올라갔다는데 펼쳐서 그건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직후에. 아. 근데 사고 나기 직전에 사고 안 나고 빠져나온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 빠져나오는데 1시간 선생님한테 아닌 버스에서요. 방송에서. 아, 그건 너무 와 대박. 그리고 지는 여자친구하고 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오자마자 잠깐 딴짓했더니 그새 사고 났대. 근데 막 대여섯 명이 쌓여있을 때. 그래갖고 5명 정도 평균. 야, 어서 보면 시대 소생 CPR 하는데 CPR이 경찰들, 소방관 아저씨들 다 CPR 했는데 사람 부족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갖고 막 해줬대. 진짜 난리도 아니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까 TV 보다 보니까 영상을 하나 더 유튜브에 올렸대. 걔가 빠져나온 애야. 살아갖고 빠져나왔는데 다리 사진을 찍어서 그 페북인가 어디에 올렸대. 다리가 파뭉 들었어. 그 잘못하면 세포 죽어. 세포 괴사되는 거 썩어갖고 나중에 진짜 큰 수술 받아야 돼. 되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압사하는 게 그거 처참하다. 깔려갖고 압력 때문에 호흡을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 거기 그다음 피가 중학생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천에 어디 구청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동생하고 조카 때문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던데. 50대 돌아가신 사람이 인천에 어디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자,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V1 프라임이라는 것은 V1 프라임 계산해 볼게. 얘는 m 더하기 m분의 m 빼기 m 곱하기 v1 더하기 m 더하기 m분의 2m 곱하기 v2가 되지. V2예요. 그럼 v2가 됐어. 자, 한편 v2 프라임을 살펴보자. v2 프라임은 m 더하기 m분의 2m 곱하기 v1 더하기 m 더하기 V1. m분의 2m 곱하기 v2가 되니까 얘는 v1. 어떻게 됐다고 보지 이거? 충돌 전후에 네. 속도가 교환됐다라고 얘기해. V2 왼쪽 위에 EM이 아니라 그 아래 EM이 아니라 M-1 뭐? 얼마나 이게 그 오른쪽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속도가 교환됐다라고 얘기해. 신기하다. 그래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아, 대표적인 거 그- 있잖아. 그- 구슬 이거 5개 있고 그- 딱 넣으면 딱- 띡띡 진짜 무서워. 집에 있었는데 이거. 진짜 무서워.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움직이면 여기도 두 개 움직여. 맞아요. 그 신기해. 하나가 두 개로 올라가진 않아. 두 개가 움직인다. 세 개 넣으면 세 개. 네 개 그거 넣으면 네 개. 뭐예요? 그거 신기해. 어디서 봤는데요. 자석 편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석이 막 이상하게 막 있는데 그 앞에 쇠거슬이 붙어있으면 다른 쇠거슬이 딱 오면은
새 것을 두 개 합쳐도 한 개가 달라. 그거잖아. 자석은 아니야. 자석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 집에 그런 진짜 이거 여기 있어 지금 102쪽 사진. 자, 이거 신기하긴 함.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요거는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만약에 M1의 질량이 M2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대. 그리고 M2의 속도 V2는 정지 상태에 있어. 무슨 얘기야? 벽에다 공 던지는 거야. 질량이 엄청나게 크지. 벽은 공에 비해서 정지했으니까 벽이야.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 아. V1 프라임 공의 속도 충돌로 공의 나중 속도야. 자, 그럼 이 항이 0이지 얘는. 2가 0이 여기도 내렸어 줄게. 자, V2가 0이야. 그럼 앞에 것만 살펴보면 되겠지. 네. 자, 얘는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1이 되는데 얘는 무시할 수 있지. 네. 너무 작으니까, 그지? 무시해버리면 마이너스 네. V1이 됐어. 그러면 똑같은 선생님으로 달라. 그렇지, 튕겨 날라오는 거야. 똑같은 거. 오케이? 그럼 벽 양쪽에 있으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V2 프라임 중력이 없으면 충돌 벽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곱하기 V1인데 얘는 무시할 수 있는데 엄청 큰 값은 엄청 작은 값이야. 뭐라고 할 수 있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저 물결이 뭐예요? 응? 물결 무한입니다. 아, 이거 야. 야. 이건 뭐예요? 야. 같이 써요 둘 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세 번째 슬픈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강아지가 숙제가 있어요. 가출을 해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갖고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아, 막 가다 보니까 철길이 있어서 철길을 따라 건너가고 있어요. 음. 근데 갑자기 기차가 빵 하고 날려옵니다. 오. 이 기차 소리를 들은 강아지는 눌러서 엎드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얼음땡이네. 놀라면 얼음땡이 돼서 기차를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은 상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아지 질량은 기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네. V2가 엄청 엄청나게 커요 근데 V2가. 아, 미안해. M1을 기차라고 하자. 네. M1을 기차라고 하자. V2는 어차피 0이니까. 자, 그리고 V2를 얼음땡이니까 이제 정지해 있지. 네. 그때 각각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자. V1 프라임은 얼마가 되고요? V2가 없으니까 앞에 하나 쓰면 돼.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곱하기 V2야. 얘는 무시무시니까 기차는 그냥 가네. 실제로 기차에 트럭 같은 게 앞에 오지. 기차가 자기 속도 그대로 그냥 가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기차 속력 거의 안 되네. 다가도. 트럭이 있어. 기차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크거든. 그래서 트럭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어저께 유튜브 뜬 거 중에 그거 있던데. 어디 밑에 지방인데, 밑에 지방인데 어떤 놈이 기차 차단기가 내려왔어. 신호수 아저씨가 나와갖고 차를 통제하고 있었거든. 그 앞에 트럭이 서 있었어. 근데 갑자기 CCTV 화면에 이 새끼가 옆으로 뛰어들어가고 들어간 거야. 기차에 측방 받쳤어. 제가 기차한테 받쳤다고. 귀찮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 할까? 먼저 가려고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가네. 아, 또 말해. 연단회하고 약속이 잡힌 거야? 아하. 그러면은 이제 기차랑 옛날에 기차끼리 충돌도 꽤 있었지. 근데 요즘은 이제 복선 돼 있는. 그러면은 어떻게 단선이야. 속도 그러니까 기차가 또 하나 가고 이쪽으로 그러지. 따로 빠지지 못하잖아, 그지? 돌아가는. 같은 길을 써야 되니까 기차가 쭉 가다가 한 역에 서. 그럼 바꾸는 거야. 얘가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 그래갖고 그거 기차 시간 조절을 잘해야 돼. 선생님 이거다. 그러다가 팍 바꾸면은 속도 진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질량도 들어가. 비슷하고 속도도 크니까 작살나. 속도 교환이 그게 나는 이게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 외국에서는 기차끼리 충돌 사고가 많았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도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자, 같아요. 이번에는 V 완전 탄성 충돌 안 하잖아. V2 프라임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 자, V2 프라임은요. 네.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2가 될 V1이 되지. 네. 이것도 V1인데 왜 이럴까? 자, V1이 됐어. 아까 네. 자, 그러면 M2가 무시할 수 있지. 네.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이 무려 기체의 힘의 2배로 날아가는 거야. 기차가 시속 100km/h로 날아갔다면 강아지는 200km/h로 날아가. 뒤로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의 운동량이 무지막지하게 크게 변했지. 네. 충격력이 어떻게 돼? 엄청 엄청 크죠.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 충격력 때문에. 왜 강아지에 들어가냐면 선생님이 어릴 때 선생님 동네 뒤쪽에 기찻길이 있었거든. 기찻길에서 강아지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기차 바퀴 밑을 보면 건너편이 보여. 기차가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건너편이 보인단 말이야. 강아지들도 그런가 봐.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진짜 운 좋은 녀석은 꼬리만 잘리고 재수 좀 더 없는 녀석은 다리가 잘리고 진짜 재수 없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 근데 자주 그래. 보통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것 같아. 그 지오라고 근데 하는데 강아지가 죽었는데 좀 더럽다고 해야 돼. 동네 할아버지들 있잖아. 먹어요. 멋있다. 먹어요. 배야 갖고 와서 그 고기를 주워 가갖고 그걸 끓여 먹어. 왜? 소주에 먹어. 강아지 구이가 근데 진짜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 저 지오라는 거 봤어요. 큰일에 고양이 죽어 있는 거. 선생님은 끊었는데 아, 그 엄청나게 맛있어. 글리사우스의 심플죠. 와. 그냥 길 한복판에요. 고양이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다 피해가요. 그것도 길 당한 거야? 네. 아유 불쌍하다. 아무도 안 추웠어? 우리가 말했지. 관리사무소 아저씨 치웠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는요. 자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 경우 얘는 2가 0이야. 충돌 후에 얘는 떡이 됐다라고 했지. 네. 이게 뭔가 들어온 거 같아. 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지. 지는 자, 상황을 그림을 줄게. 이쪽에 M1이 오고 있었어. 얼마로? V1, 이쪽에 M2가 오고 있었어. V2. 얼마로? 그런 적이 있는데. 자, 충돌이 됐어. 자, 충돌돼서 두 녀석이 떡이 돼버린 거야. 저거는 충돌 후에 얘가 가는 속도가 V3이야. 네. 그럼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이라고 써. 따라서 V'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M1 더하기 M1 V1 더하기 M2가 되고 이해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엄청나게 쉬워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어려운 게 많이 나와야 되죠. 요즘 쉬운 걸 많이 내줘. 왜? 어려운 건 아무도 손 안 내갖고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 다 빵점이야. 잘해도 빵점, 못해도 빵점. 근데 쉬운 거 내면 잘하면 맞고 모르면 틀리잖아. 근데 어려운 게 그럼 한 개씩 껴있어요. 많이 껴있어. 아까 없애면서요. 평균 점수 30점 맞춰야 되잖아.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해보자. 이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진짜? 너 외웠어? 비탄성 충돌. 책에 맞아요. 썸으로 하셨어. 지난번에도 써줬는데. 그러니까. 아 써놓은 자, 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 구석에. 얘는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얘는 에너지 손실이 축되지만 그거보다는 못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보존되지 않는데
운동 상황은 똑같아. 여기 부형부터 따져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식을 써줄 때 이렇게 써줄 수 있네. M1 V1 더하기 M2 V2는 뭐가 되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프라임이라고 하지. 그리고 반발 계수가 2란 말이야. 반발 계수가 2면은 얘는 어떻게?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어. 이 두 식을 연립할 거야. 뭐야? 우리 했었는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 자, 그죠?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야. 넘겨줘 봐. 2 곱하기 V1 빼기 2 곱하기 V2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지. 네. M2를 볼게요. 자, 먼저 얘부터 소개해보자. 이해됐다. M2 그리고 어떻게 해주라고 얘를 빼야죠. 빼주죠. 얘를 빼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M1 빼기 2 곱하기 M2 곱하기 V1 그냥 똑같지?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입니다. 선생님 아까요. 네. M2를 곱하고 더하지 않은 이유가 2가 붙었을 때는 소거가 안 되니까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번에는 M1을 곱해서 더해주면 소거 되겠지? 네. M1을 곱해. 자, 그리고 얘는 더해줘야 되겠지? 네. 더하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더하기 자, 요 녀석은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각각 얘기해요. 얘도 프라임이나 자, 그러면 더해야죠. 충돌 후에 각각의 속도는 얼마예요? 자, V1 프라임을 살펴보면 V1 프라임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V2 프라임은 얼마가 되버립니까? V2 프라임은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자, 1 플러스 2 자꾸 부러지고 지랄할까? 너무 세게. 스키가 참 없다 이거. 자, 계습으로 바꾸세요. 이거 곱하기 뭐가 돼? M1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자, 쟤는 뭐가 돼버려? M2 마이너스 2 M1 M1 V가 된다. 두개가 뭔가 빼질 것 같은. 자, 빼짱 그게 결과야. 그런데 말이야, 옛날 하이파드에서는 전혀 다른 식처럼 보이는 식을 써. 식처럼 보이는 어떤 식을 쓰냐면 이거는 외울 수 있는 식인데 외울 수 있어요?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1 더하기에 빼기 자, 뭐가 돼? V2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라고 외울 수 쓰죠. 있겠는데.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2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더하기 V1 마이너스 헐 뭐야? 이 B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나? 하나만 증명해볼까? 얘만?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 요 식을 전개해서 해볼게. 얘는 그대로 앞에 부분만 전개해볼게. V2분의 V1. M1 곱하기 V1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값을 더해볼게. M2 곱하기 V1이야. 그냥 다시 빼. 더하면 빼줘야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냥 써주면 돼. 2 곱하기 M2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녀석도 무기지. 1 플러스 2 곱하기 M2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근데 얘도 이 부분이 무기지. 근데 V1이 더 크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V2는 M1 이게 정리가 더하기 맞는구나. M2 이게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그럼 뭐가 되지? 이거 맞는 거죠. V1 프라임이라는 것은 자 V1이 돼버리지. 일단 V1 빼기 자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라는 값이 있다. 그래서 외우기가 좋아.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거야. V1을 달려오는 녀석이야. 붙이면 속력이 원래 것보다 느려지지. 네. 누구 때문에 느려져? M2 때문에 느려져. 뒤에 어떤 비율로 느려지니? M1 있는 거 다 총출동해갖고 더해주고 빼주고 나눠주고 곱해주고 해야 돼.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비로 나타나는 거야. 또 M2는 앞에서 총알을 맞은 녀석이지. 네. V2보다 더 커져야 돼. 플러스 누구 때문에? M1 때문에. 그래서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비율로 더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우기가 더 쉬워. 근데 요거는 안 외워져.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계산을 해야 돼. 요걸 구하는 과정도 시험 문제로 내줘. 그래서 빈칸 넣었어요. 이런 중들이 빈칸은 아니고 그냥요. 전체를 내가 풀어야 돼. 장난쓰면 서술형이에요. 장난쓰면 단답형인데 풀이 과정을 쓰고 답하시오. 그럼 풀이 과정 써야 되고. 저 그거 진짜 싫어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 쓰라고 얘기 없으면 단답형이야. 근데 진단과학은 대부분 다 풀이 과정 써야 되고 네. 인과학은 단답형과 풀이를 서술형이 섞여 있어요. 제 풀이를 쌤이 이해 못하시면 틀려요. 하는 거 아니야? 네 풀이 이해 못하시면 틀리지. 그걸 어떻게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이 맞으면 답? 답만 맞아도 그건 풀이 과정 내가 안 돼. 풀이를 맞잖아요. 이건 너가 내일 근데 선생님이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비탄성이 제일 어려워. 선생님이요? 몇 짤이에요? 잘려. 너무 잘해서 선생님한테 따진질. 자, 두 번 친 거네. 이번에는 자 반발 계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발 계수의 측정해봐요. 반발 이게 뭐야? 책이 없어. 반발 계수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발 계수 측정이 이쪽에 어떤 바닥이 있었어. 마룻바닥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마룻바닥으로 어떤 특정한 높이의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다 둘 거야. 처음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0이지. 자, 이때 얘는 바닥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걸릴 시간을 t라고 얘기해 보자. 자, 그렇다면 이 높이를 전체 높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까? L로요. h라고 할 때. 네. h라고 할 때, 자, 이 물체가 가는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이 속력을 v라고 하면 v는 V 0 일단 플러스 H. 루트 2gH가 되면 이해요 무슨 얘기인지? 네. 루트 2gH야. 세 번째 식을 쓰는 거지. 이 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얘는 A 대신에 G를 써야 되지. 네. 높이 H 나타내고 V 제곱인데 처음 속력은 뭐가 된다고? 0이 됐습니다. 아하. 이해? 진짜 그래서 왜 뭐야? 된다는 거야. 자, 한편 얘는 또 어떻게 쓰냐면 GT라고도 쓸 수 있어. t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얘는 v라는 값은 v0 플러스 at에서
자, V0가 0이 된 거지. 네. 그래서 V는 A 대신에 G쓰니까 GT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한편 얘는 바닥에 튕겨서 올라간 거다. 자, 얘가 올라간 높이를 H'이라고 할게. 네. 자, 그리고 얘는 이쪽에서 뭐, 자, V라는 속력으로 튕겨 올라가게 되는데 V'이라는 속력으로 튕겨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H'만큼 올라가게 된 거야. 이곳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이라고 할게. 너무 그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대칭이란 말이야. 그치?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출발하는 속도 V'은 얼마가 될까? 루트 2G H'이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네. 자, 그리고 T'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GT'이라고 쓸 수도 있어.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이때 마루는 항상 속력이 뭐였어? 0이란 말이야. 그럼 반발 계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얘는 V분의 V' 돼버리지. 네. V 빼기 0 빼기 0 빼기 V'이야. T분의 T. 그래서 얘는 V분의 V'이 반발 계수가 돼. 그러면 얘 대신에 저 갖고 써볼까? 루트 2G H분의 받은 루트 2G H'이라고 써. H분의 H'. 또는 GT분의 GT'이라고 쓰게 돼. 자, 그러면 반발 계수 2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식으로. 자, 높이에 관해서 H분의 H'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해? 네. H분의 H'. T분의 또 얘는 T분의 T'이라고 쓸 수가 있대. 네.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대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1m 높이에서 나가시켰더니 0.64m까지 올라갔대. 얘 반발 계수는 얼마일까요? 100분의 64. 0.8? 10분의 8. 0.8이 되겠죠. 네. 그죠? 얘는 루트 1분의 0.6이니까 0.64니까 0.64가 되니까 0.64의 제곱근은 0.8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해볼까?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자, 여기에서 물체를 낙하시킬 거예요. 처음 높이를 뭐라고 할까? H0야. 자, 얘는 떨어져. 자, 첫 번째 충돌이 있고 반발 계수가 2인 충돌을 했대. 자, 그리고 얘는 다시 튕겨져 올라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어? H 프라임. H 여기는 H1. 어디까지 올라갔어? 다시 이 위치까지 올라가서 떨어져. 네. 떨어졌다가 여기서 또 반발 계수가 2인 충돌을 하지. 정절 반발 계수는 또 일정이. 올라가. 정절 그래서 정갈 때까지 올라가는 높이야. 자, 얘는 얼마큼 올라가게 될 때? H2. H2만큼 올라가는. 자, 세 번째 충돌을 통해서 또 반발 계수라고 했지. 세 번째 충돌을 통해서 얘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대? H3. H3까지 올라갈 수 있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통통 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을 T0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을 T1. T1이라. 원래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시간의 절반이 T1이라는 얘기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 T2. T2, 여기 T3라고 이야기해. 자, 여기서 두 개의 질문을 낼 수가 있어. 과거 시험 문제에도 많이 썼다요. 이 물체가 존재할 때까지 보면 거리가 있어. 힌트를 준다면 이 거리를 S라고 한다면 얘는 H 제곱 더하기 2배의 H1 더하기 2배의 H2 더하기 2배의 H3 더하기 똔똔똔똔 나타나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낼 수 있어. 출력을 하지. 얘는 T 제곱만큼 내려왔고
T1만큼 올라갔다 내려오지. 네. 그 다음에 T2만큼 올라갔다 내려오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줄 수 있죠. 오케이? 네. 이걸 숙제로 드려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이걸 풀어드리고 답이 마무리 해드리고 숙제가 나갈 건데 공식적으로 숙제는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하지만 좀 풀어보세요. 시간이 여기는 제법 걸릴 거야. 어려울 거야. 어려우니까 조금 미리 땡겨서 숙제를 해보십시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저걸요 반발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반발계수는 2입니다. 2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아,